예, 안녕하세요.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2차 시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법적인 내용, 좀 지식적인 내용들을 좀 봤는데, 이번 차시하고 다음 차시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텔러 입장이 됐다 생각하시고, 은행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금 입출식 예금 계좌를 개설해 주는지,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은행원 입장에서 한번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창구에 앉아 있는 텔러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에게 입출식 예금 계좌를 만들어 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거. 교과서에 없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은 띵동 누르는 겁니다. 자, 몇 번 고객님 오세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인사를 하겠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제 창구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얘기를 시작을 해야겠죠. 첫 번째 절차입니다. 얘기를 나누겠죠. 뭐 날씨가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이 고객의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제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해서 고객을 세분화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뭐 어떤 서류를 작성한다기보다 이제 은행원이 머릿속으로 하는 거겠죠. 첫 번째, 고객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통장을 하나 좀 만들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이. 그러면 대체 이 통장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계좌 개설 목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아들 학비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윳돈이 지금 얼마가 생겼는데 이걸 좀 굴리고 싶어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용돈 관리를 위해서 돈을 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갖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내가 취직을 해갖고 월급을 받으니까 급여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적금 같은 거를 권유를 해야 될 테고요. 여윳돈이 있다, 정기 예금 같은 거를 권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용돈이나 급여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입출식 예금이 적당하겠죠. 그래서 목적을 파악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그 목적에 딱 들어맞는 상품을 고객한테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제 입출식 예금을 배우는 거니까 앞에 고객의 목적이 급여라든지 용돈 관리라고 파악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께는 이런 입출식 예금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통 예금이든 저축 예금이든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게 되면 통장을 만들 때 은행원이 제일 먼저 쓰라고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금 거래 신청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에서 예금 거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면만 한번 볼게요. 이게 앞면에서도 윗부분인데 이제 은행마다 양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금 거래 신청서 앞면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요새 못 적으니까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 칸에 보시면 도장이나 서명을 등록하는 란이 있죠. 이런 개인 인적 사항들을 좀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희미한 글씨로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정보입니다 이런 란이 있어요. 요거는 고객이 적는 란은 아니고요. 고객이 적으면 요걸 이제 프린터기에 넣고 인자하면 여기 이제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다른 종이에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다 스캔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쪽도 한번 볼까요? 밑에는 이제 특별하게 작성할 건 없고 이제 밑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실명 확인자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은행원들이 작성을 하는 쪽인데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쪽이죠. 그래서 고객한테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보실 건데 실명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은행원 아무개가 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단계 좀 보시고요. 이제 이 예금거래 신청서 뒷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뒷면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단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원이 실명 확인 도장을 찍으려면 실명 확인을 해야죠. 이 사람이 맞다는 걸. 그래서 다음 단계는 실명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실명 확인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신분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은행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명 확인 증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명 확인 증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성인이면 다 있죠. 주민등록증.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에서 제공하는 완벽한 신분증 하나.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 그래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명 확인 증표예요. 자, 그걸 보고 고객의 실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낸 신분증을 이제 받았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행원 입장에서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주민등록증인가? 요새는 워낙 위조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게 위조된 신분증은 아닌지를 조회를 좀 해봐야 돼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새 은행원들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명 확인 증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 방법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로. ARS로 1382번에 전화를 걸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뭐라고 음성이 안내 방송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다가 주민등록 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입력을 하면 이 주민등록증이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RS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은행원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는데 민원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확인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은행원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 확인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요걸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조회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확인해보는 사이트예요.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전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운전면허 정보 조회라는 메뉴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조회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행원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그 운전면허증에 있는 정보들을 쭉 입력하면 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운전면허증인데요. 앞에 민원24랑은 좀 연동은 돼 있긴 하지만 그거랑 조금 다른 사이트입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또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운전면허 조회하는 메뉴가 따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 입장에서 뭐 이거 못 믿겠는데 조회해볼게요 이렇게는 못하지만요. 고객한테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이를 보면서 고객이 낸 신분증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째 단계가 실명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예금거래 신청서 제일 아래쪽에 실명 확인자 안에 이제 은행원이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실명 확인 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명 확인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6번째 단계는 이제 거래 신청서 작성을 했고요. 실명 확인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상품이고요. 우리 이 계약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관 설명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약관에 대한 차시에서 얘기를 할 때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의무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명시, 설명, 교부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의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있는 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고객에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자는 몇 %다, 중도에 뭐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설명만 해주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고객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다는 걸 근거를 남겨주세요 하고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던 예금거래 신청서 이제 뒷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상품 설명을 잘 들었냐, 또 약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고객이 잘 들었음 또는 이제 자필로 씁니다. 잘 들었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들었음, 또 약관을 교부를 희망하지 않음 이걸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은행원이 이런 신청서를 줄 때 어떻게 하죠?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줍니다. 보통은 그냥 희망하지 않음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희망해. 그래서 약관 교부 희망해 놓으면 반드시 사본을 은행원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교부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보통은 그냥 안 하고 하죠. 이런 그 서류 작성을 보통 종이로도 하지만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객이
예, 약관 필요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서 혹시 나중에 고객하고 은행원 사이에 나 이런 설명 들은 적 없다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고 했다는 근거를 안전장치를 남기는 거죠. 이렇게 약관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이 은행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은행원이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을 세분화하는 단계, 그리고 목적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른 알맞은 상품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명 확인이랄지 약관 설명하고 예금거래 시청서 작성하고 이런 단계까지 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한 5단계 정도가 남았는데요.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법들, 또 은행원이 어떤 처리를 거치는지 한 5단계는 다음 차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